그리고 이 게임 중독과 관련해서 요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 교육이 꽤 예전에 올라왔던 질문이에요. 게임 중독 관련 강의, 이거는 또 꽤 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주제를 빼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게임 중독에 대해서 처음 연구하다가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게임 중독 연구를 하다가 그때 와우 그런 걸로 했어요. 요새는 와우 이런 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잘 안 하겠지만 그 게임 중독 하다가 게임 중독자들에 대한 fMRI 연구, 그게 이제 처음 이제 뇌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됐죠. 20년 전에 벌써.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애들이 왜 시험 때인데 공부를 이렇게 안 하는가, 이거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제 책, 그 그릿 책에서 뭐 여러 주제가 있지만 하나만 에, 가지고 왔어요. 자기 분리화, 셀프 핸디캐핑이라는 건데, 이 심리학에서는 널리 알려지고 교육 심리학에서도 뭐 널리 알려지고 연구되는 건데, 뭐 그렇게 유명한 개념은 아닌데 그래도 꽤 많이 알려진 겁니다. 이 자기 분리화가 뭐냐면 핸디캡을 내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핸디캡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불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정한 경기가 아니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험 전날 이런 거예요. 시험 전날 일부러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엄마는 그냥 속이 타죠. 근데 일부러 안 해요. 그래서 시험 전날 더 놀아. 시험 전날 더 게임하고 더 놀고 일부러. 그래서 진짜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합니다. 그 엄마가 야단쳐도 그냥 대놓고 더 놀아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가냐? 시험 공부 제가 하나도 안 했네. 이 상태에서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험을 망하겠죠. 그럼 시험 망한 원인이 뭐예요? 시험 공부를 안 했으니까 내가. 왜 얘는 이런 일을 할까요? 내가 머리가 나쁘거나 무능해서가 아니야. 내가 시험을 못 본 거는 난 이번에 시험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못 본 거야. 그러니까 내 시험 성적은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야. 너 1등 했냐? 너 100점 맞았어? 너 시험 공부 열심히 했나 보구나. 나는 안 했거든? 그러니까 내 성적과 네 성적 비교하지 마. 나는 50점이지만 공부 하나도 안 했고, 넌 100점이지만 공부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나랑 너랑 비교하지 마. 난 안 했다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예? 자, 이게 왜 생길까요? 이런 자기 분리화는 왜 생기냐면, 자기의 성공이나 실패를 미리 예측해서, 이거 내가 이번 시험 못 볼 것 같은데, 잠재적 실패에 대한 변명이나 방어 기제를 미리 마련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일부러 나한테 핸디캡을 줘서 장애물이나 핑곗거리를 일부러 만들어내서 실패 원인을 자신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외부 요인, 상황 문제로 돌리려는 그런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경우에도 이거 많이 생겨요. 대학생들 경우에는 시험 때 일부러 막 파티하고 너 술 먹고 더 놉니다. 그것도 몇 명이서 함께. 야, 우리는 시험 공부하지 말자 막 이러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험 망하는 거야 막 이러고 핸디캐핑을 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원인은 자기 보호예요. 시험 성적으로부터, 낮은 시험 성적으로부터 내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안 하는데 대놓고 안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혼자 몰래 시험 공부를 안 해요. 그건 셀프 핸디캐핑이 아니에요. 셀프 핸디캐핑의 특징은 대놓고 주변에다가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시험 공부를 안 해요. 엄마한테도 봐라 하고 시험 공부 안 하고, 친구들한테도 야, 나 오늘 술 먹을 거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야, 너희는 공부하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 효능감이나 자존심이나 능력 성장 믿음, 곧 설명드릴게요. 능력 성장 믿음이 약할 때 더 흔히 나타나고, 또 최근 연구에는 ADHD 이런 걸로 있어가지고 굉장히 학업 및 사회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애들은, 또는 어른도, ADHD 있는 성인도 나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피하기 위해 셀프 핸디캐핑 전략을 사용한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골프 열심히 치시는 분들 계시면 골프할 때, 야, 우리 골프 시합 한번 해보자. 그리고 진짜 막 골프를 정말 한번 겨뤄보자. 이러고 막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골프 대회를 한다든지 뭐 내기를 한번 해보자. 이럴 때 일부러 술 먹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을 먹고 막 술 냄새 풍기면서 나 어제 밤새 술 먹었어. 뭐 그래서
골프 성적이 잘 안 나와도 밤새 술 먹어서 잘 안 나온 거야. 뭐 이런 걸로 만들려고. 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거죠. 그런 게 이 셀프 핸디캐핑입니다. 그럼 이런 게 왜 있냐면 셀프 핸디캐핑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능력 성장 믿음이 부족한 경우에 생깁니다. 능력 성장 믿음은 growth mindset이라고 합니다. 이 growth mindset은 캐롤 드웨이라고 스탠포드대 심리학과 교수고 굉장히 원로 교수예요. 이분은. 그래서 굉장히 정말 제자들을 많이 키우고 젊은 학자들과도 연구 굉장히 많이 하고 하신 정말 훌륭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growth mindset은 이런 거예요. 나는 노력하면 내가 잘할 수 있어. 나는 노력하면 내 능력이 향상될 수 있어. 이거고, 그게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인드셋,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은 더 실수를 해도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노력을 더 즐기면서 하고 계속 배워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improve intelligence, 난 더 똑똑해질 수 있고 ability, 능력도 더 올라갈 수 있고 performance, 나의 수행 능력, 이게 계속 나아질 수 있다. 근데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실제로 그걸 낫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크게 봐서 내면 소통입니다. 즉 마인드세트라는 거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습관적으로 속으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내 능력이 올라갈 수 있어 라는 스토리텔링을 계속 하는 사람은 그로스 마인드셋을 지닌 거고, 그럴 때는 챌린지, 어떤 역경이나 시련이나 뭐가 잘 안 될 때 더 신나합니다. 오, 이거 한번 해볼까?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은 위협을 느끼는데 여기서 약간 짜릿하게 흥분되고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I'm going to reveal my weakness. 나의 약점을 드러내겠군. 이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 thinking이 뭐야? 요게 I'm going to reveal my weakness. 이게 나의 부정적 내면 소통이죠. 그게 아니라 와우, here's a chance to grow. 이번 기회에 한번 성장해 볼 수 있겠군. 내가 이것만 해내면 나 한 단계 올라가는 거네. 이런 거죠. 그게 셀프톡이에요. 이 긍정적 셀프톡에 여러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패턴을 이분이 growth mindset이라고 해서 이거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growth mindset의 반대가 뭐냐? fixed mindset이에요. 능력 고정신념인 거예요. 즉 능력이 IQ라든지 뭐 이런 걸로 선천적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로스 마인드셋은 뭐냐면 능력이 결정돼 있지 않고 노력하고 뭐 열심히 하다 보면 내 능력이 점점 올라간다고. 얘는 뭐냐면 날 때부터 능력은 딱 정해져 있다 이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대한민국 애 키우는 학부모들의 대부분은, 정말 대부분은 다 픽스드 마인드셋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IQ가 얼마일까? 흔히 공부머리라고 하죠. 말도 안 되는 개념이에요. 우리 애는 공부머리가 있어요. 그게 뭐야? 픽스드 마인드셋으로 얘는 딱 IQ가 얼마예요? 머리가 좋아요. 근데 노력을 안 해요. 노력만 하면 될 텐데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엉뚱한 생각이죠. 그리책에서 제가 강조하는 건 노력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능력의 핵심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자. 이게 핵심인 거예요. 노력할 수 있는 능력 어디서 와요? 전전두피질, MPFC, DLPFC, 전전두피질에서 와요. 전전두피질 활성화하려면 뭐 해야 돼? 편도체 안정화시키고 전전두피 활성화시켜서 MPFC 중심의 네트워크 만들어야, 그래야 과제지속력, 끈기, 집중력 등등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 애는 노력을 안 해요. 노력 안 하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99% 노력을 못 하는 겁니다. 편도체 활성화되고 멘탈이 약해져가지고 내 에너지, 멘탈 에너지를 쏟아부을, 나 오늘 공부해야 돼. 그럼 해내냐 말이야? 못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릿이 약한 상태예요. 즉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노력을 못 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 공부하고 뭐 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려니까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뭐 침착하고 차분하게 이런 게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놀랍게도 근데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부모들은 공부머리, 우리의 지능 이런 거를 해요. 그 다음에 부모들은 또 뭐냐면 우리 애는 그래도 머리는 있어. 머리는 있대. 머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튼 우리 애는 머리는 있어요. 노력은 안 할 뿐. 근데 그분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이 머리는 있는데 이놈이 실제로 머리가 나쁜 거 아닐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선천적인 거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고 또 엄청난 착각들을 해요.
우리의 공부 머리는 유전으로 결정된대.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공부 못하면 내가 머리가 나쁘다는, 내가 문제 있다는 게 입증되는 거야. 유전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애 공부 못하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이렇게 가서 애를 잡는 겁니다. 그 잘못된 관념 때문에. 애 성적은 유전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누이 뭐 자료, 데이터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 안 먹혀요. 진짜 아무리 얘기해도. 진짜예요. 그 유전으로 결정된 제 내면소통책 유전에 대한 거 있잖아요. 2장인가 3장, 2장일 거예요. 거기 보세요. 유전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유전으로. 자, 그러니까 애 머리 있고 애가 공부 못하면 애가 머리 나쁘다는 게 입증되고 애가 머리 나쁘다는 게 입증되면 내 머리가 나쁘다는 게 입증되고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이래가지고 엄마들끼리 자존심 싸움하고 이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애 스트레스 더 쌓이고 애 공부 더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생각, 이 픽스드 마인드셋을 지니고 있는, 즉 애들의 능력에 대해서, 애들의 능력은 플렉서블해서 얘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주고 노력할 수 있는 편한 전환을 시켜주면 얘 노력할 수 있는 올라가고 얘는 얼마든지 어떤 형태든지 자라날 수 있다. 이거를 안 믿고 픽스드 마인드셋, 무슨 자동차 엔진으로 생각해요. 우리 애는 태어날 때 2000cc로 태어났을까? 3000cc로 태어났을까? 자동차 엔진 결정되면 1500cc야, 뭐 3000cc야, 뭐 2500cc야, 5000cc야. 이거 결정되면 안 바뀌잖아요. 저 옆집에는 아무래도 3000cc인 것 같아. 애가. 우리 애는 2000cc인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출발시켜야지. 조기 교육시키고. 그래야 따라가겠지. 뭐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 머리는, 인간의 머리는 엔진이 아닙니다. 자동차 엔진이 아니라고요. 고정돼 있지도 않아요. 실제로 IQ 점수, 동기부여에 따라 왔다 갔다 감정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해요. 제 EBS 실험한 거 있잖아요. 잠시 기분 좋은 일 써봐. 그러면 애들 수학 성적 확 올라가요. 감정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 픽스드 마인드셋을 버려야 돼요. 픽스드 마인드셋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능력이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능력 고정. 그러니까 능력이 고정돼 있는 거니까 능력이 변화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즉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데 실패하지 그러면 그거는 곧 내가 멍청해서야, 내가 달라서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캐롤 드웨기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입증했는데 이 실험은 EBS에서 우리나라 교수들이 반복해가지고 똑같은 결과 계속 나왔습니다. 이거 맨날 하면 나옵니다. 뭐냐면 빨리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좀 복잡해요. 쉬운 문제를 애들한테 풀게 합니다. 그러니까 A그룹, B그룹 비슷한 학력을 지닌 어린애들 막 5살짜리도 있고 어떤 실험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도 하고 요 5살짜리로만 진짜 어린애들 유치원 다니는 5살짜리 애들한테 이런 퀴즈 문제 쉬운 수학 문제 같은 걸 풀게 해요. 근데 애들이 5살짜리도 다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쉬운 문제를 동일하게 다 풀게 한 다음에 무작위로 A그룹 애들한테는 재능을 칭찬해 줬어요. 와, 너 이거 다 맞았다. 너 천재인가 봐. 와, 너 IQ 좋은가 보다. 이거 다 맞았네. 또, 와, 너 진짜 똑똑하구나. 너 머리가 천재? 너 영재 아니야? 재능을 칭찬했어요. A그룹 애들한테. B그룹 애들한테는 와, 너 이거 다 풀었네? 열심히 했나 보구나. 와, 이거 집중해서 꾸준히 했나 보구나. 과정과 노력을 칭찬했어요. 즉 A그룹은 나 머리 좋아를 칭찬받았고 B그룹은 너 노력했구나를 칭찬받았어요. 자,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시험 수준을 선택하도록 해요. 얘네들한테 똑같이 다 어떤 하냐면 야, 얘들아 시험을 한 번 더 볼 건데 우리 퀴즈 한번 테스트 더 할 건데 좀 더 어려운 거 해볼래? 아니면 지금 한 거랑 비슷한 거 해볼래?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재능을 칭찬받은 A그룹은 어떻게 했을까요? 비슷한 거 할래요.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B그룹은 어떻게 했을까요? 노력을 칭찬받은 애들은 오, 저 어려운 거 한번 도전해 볼래요. 누가 더 어려운 거에 도전해요? B그룹, A그룹보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그러냐면 재능을 칭찬받죠. 여기서 애들한테 순간 뭐가 생겼을까요? 나는 머리 좋아.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픽스드, 능력 고정 신념이 생기는 겁니다. 즉 능력이 고정돼 있고 그 능력에 의해서 내가 문제 풀어. 요건 와, 너 노력했구나. 그러니까 그로스 마인드셋, 능력 성장 신념이 쫙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은 이 내면 소통이 금방 생기거든요. 뭐라고 얘기해주면 난 노력하고. 그러니까 또 요 다음 배는 어려운 거 풀래, 쉬운 거 풀래. 그럼 B그룹 애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또 노력하면 되니까. A그룹은 두려워해요. 어려운 거 풀었다가 나 못 풀면은 나 바보임이 입증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쉬운 걸 선택했든 어려운 걸 선택했든 모조리 얘네들한테 도저히 5살짜리가 풀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불가능해 푸는 게. 그거를 다 줬어요. 그래서 A그룹 애들이고 B그룹 애들이고 전부 다 실패하게 만들어요. 전부 다 틀리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애들이 다 실망했죠. 너 틀렸어, 이번에. 너 틀렸어. 실망했어. 누구한테 더 충격이 갔을까요? 얘한테 충격이 갔죠. 얘네들한테. 아이고, 난 사실은 바보였나 봐. 난 바보야. 이건 충격이 덜 갔겠죠. 노력을 덜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처음 둘 다 이 그룹 애들한테 처음 줬던 쉬운 문제, 쉬운 수준의 문제, 똑같은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수준 문제를 다시 줬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성적 차가 확 났어요. 누가 훨씬 잘 풀었을까요? 얘네가 훨씬 성적이 좋았습니다. 이 B그룹 애들은 내가 노력이 좀 전에 부족했나 봐. 요번 거 다시 풀어봐야지. 열심히 더 푸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아씨, 난 아무래도 아까 건 어떻게 풀었나 봐. 근데 난 바본가 봐. 이런 내면 소통이 생겼겠죠. 부정적 내면 소통. 성적 확 떨어졌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 수준의 쉬운 문제를 다시 줬을 때 원래 A그룹 애들은 다 푸는 거였어요. 원래 풀었다고요. 근데 요 피드백 한 번 받고 실패를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못 풀어요. 왜? 부정적인 내면 소통이 생겼으니까. 난 바본지도 몰라. 막 이런 게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젊은 어린 애들한테 와, 우리 애 천재인가 봐. 영재인지도 몰라. 영재학원 가자. IQ 검사 막 3살, 4살 때부터 하자라고 난리치면 어떤 게 들어가겠어요? 능력 고정신념 들어가잖아요. 애 바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애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요. 그런 IQ 이런 환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애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실패하고 이 그로스 마인드셋을 키워줘야지 픽스드 마인드셋을 키워주고 있다 지금. 이게 흔히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게 하도 유명하니까 재능은 칭찬하지 말고 노력을 칭찬해. 그게 이 소리입니다 지금. 칭찬을 재능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쭝얼거리고 속으로 얘기할 것인가. 나는 바보 같아 라고 얘기할지, 나는 노력이 부족하지만 한 번 더 할 수 있어, 내 능력 더 늘겠지, 이런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을지. 즉 긍정적 스토리텔링, 그로스 마인드셋 식의 스토리텔링을 애들한테 은연중에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실제로 공부 잘했던 집 부모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건 IQ 때문이 아니에요. 공부 잘했던 집 애들 집에 입양 들어오죠. IQ 나쁜 애들이. 걔네들도 공부 쫙 따라가서 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걸 습득하는 거예요. 부모는 애들한테 유전으로서 능력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학습 태도나 내면 소통의 습관을 전달해 줌으로써 애들의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부모는 애들에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나 유전으로 주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다 이런 생활 습관, 사고 습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셀프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 내면 소통의 습관, 이런 걸 전달해 주고 습관화 시켜 줌으로써 애들이 많이 달라진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왜 애들이 공부를 안 할까? 자기 분리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럼 자기 분리화는 누가 할까? 요 셀프 핸디캐핑은 누가 할까? 누가 하냐면 능력 성장 믿음이 약한 경우, 즉 능력 고정신념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자기 자존심을 보호하려고, 왜냐하면 능력 고정신념이니까 요번에 시험 못 보면 난 바보라는 게 입증되잖아요. 그럼 시험 못 볼 것 같아. 왠지 자신이 없어. 그럼 아예 더 대놓고 안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쌓이면 진짜 애들 성적 떨어져요. 그래서 셀프 핸디캐핑은 이제 그 교육심리학 쪽에서 연구해 보면 누가 제일 많이 하냐? 이상하게 여자보다 남자애들이 더 많이 합니다. 중학교 때 제일 심합니다. 중학생 남자애들이 셀프 핸디캐핑 할 가능성 엄청 높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중학교 애들 용이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자꾸 연구 나오는 거 뭐냐면 대학생이나 성인들도 많이 한다. 이런 연구 결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셀프 핸디캐핑을 안 하게 만드는 거, 그거는 성적이 네 자존심과 직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끊어줘야 돼요. 그냥 네가 어떻게 하느냐, 노력의 여부, 뭐 이런 거와 관련돼 있지 너의 어떤 본질적인 면과 네 성적이 연관돼 있다, 이거를 연결시켜주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계속 생각하셔야 될 거는 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셀프톡, 내면 소통을 습관화들여서 하고 있는지, 그거를 잘 관찰하시고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